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해 주시고 회원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게시판 글은 배신 세력들의 거짓 선동 이미 드러났네요. 그리고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1년 6개월 정도 징역형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6개월이 나오더라도 이재명이는 국회의원직은 상실하고요. 차후 5년 동안 대선에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걸려있는 게 이미 5개입니다. 재판이. 그 중에서 하나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크게는 차기 대선은 지금 이재명이가 포기하고 이재명이는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아바타를 내세워서 차기 대선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기 대선은 한동훈이가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이는 차차기를 노린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한동훈이는 친노 세력과 친문 세력들의 이 분당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민주당을 친노 세력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친문 세력들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심판은 이재명이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지금 여야의 싸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배신자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 친노 이재명 세력과 문재인 호남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적은 항상 자기 편에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저 좌파 세력이 시킨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 있는 배신자 세력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 배신 세력인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이 배신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김무성 배신 세력의 거짓 선동은 모두 실패로 들어갔네요. 두 가지를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한동훈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는 게시판 글을 거짓 선동해서 한동훈을 국민의힘에서 끌어내리고 거기에다 정강훈 세력 그리고 김무성하고 정강훈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게시판 거짓 선동 글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명태균이와 강혜경이가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것 이것은 바로 김무성이가 이준석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 이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 것은 결국 실패로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시판 글의 선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결과는 정강훈을 지지하는 세력 유튜브가 이것을 최초로 언론화 시켰고요. 결국은 그것은 모두가 거짓 선동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게시판 글은 배신 세력들의 거짓 선동이 이미 결국 드러났습니다. 자, 한동훈이가 조용히 이것을 언론에 이슈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 언론들은 문재인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좌파 언론들과 이 배신 세력 유튜버들이 합작을 해서 결국은 이것을 언론화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한동훈이가 이것을 다 밝히고 말았네요. 결국 좌파 언론들과 이 배신자 세력들이 게시판 글이 문제가 되는 1068개를 모두 전수조사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문제에 1068개를 모두 전수조사하니까 결국은 모두가 거짓 선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이름으로 161개 중 욕설로 비방이 되는 것이 12개였는데 이것은 이미 한동훈과 동명이인이 그랬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나머지 가족 이름으로 된 딸, 장인, 장모 이름으로 올린 907개 모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떨까요? 과연 문제되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자들도 어떻겠습니까? 조작을 하자면은 이자들도 법망을 완전히 비켜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 사설을 단순히 이용해서 그야말로 한 250개 정도는 언론사 사설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를 욕설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194개는 경력성 글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 정치적인 견해가 463개입니다. 그리고 단순 정치적인 견해라는 거 이 내용들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다. 정정식 정책위원장 사퇴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좌파 언론과 배신 세력들이 김건희 여사를 비방한 숫자만 나열했을 뿐이지 결국은 그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이것을 자꾸 언론 이슈화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조용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김기현과 김재원이는 이것을 언론 이슈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등장을 해서 어땠습니까? 이것을 당무감사로 계속 넘어가자. 한마디로 경찰 조사하면은 얘네들이 처벌을 받으니까 그것을 숨겨주기 위해서 당무감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김기현 배신 세력과 김재원이죠. 그러나 한동훈이는 경찰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한 김정혁이가 이것은 경찰 조사로 밝혀야 된다. 왜? 이것을 또 당무감사로 끝내면은 계속 좌파 언론들과 이 배신 세력들이 이것을 또 선동을 하고 나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탈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로 깔끔하게 끝내자 하는 것이 바로 한동훈과 친한계 김정익의 주장인 것이고, 이 배신 세력들은 이것을 계속 선동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냥 당무감사로 해서 이것을 책임은 묻지 않고 거짓 선동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기현과 김재현이가 그래서 계속 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명태균을 내세워서 거짓 선동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게시판에 있는 정치 공작글을 내세워서 바로 한동훈을 국민의힘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김무성 배신 세력, 그리고 이 정강훈 배신 세력들이 우파를 가장한 유튜버들, 우매한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거짓 선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언론, 호남 언론들과 문재인 세력들은 계속 아직까지도 게시판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게시판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조용한데 국민의힘 배신 세력들이 계속 이것을 언론 이슈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남 좌파 언론들이 계속 문재인을 치지 못하게끔 이것을 언론 이슈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 배신 세력과 문재인 세력은 한 몸이라는 것이 공격하는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결국 배신 세력들과 좌파 언론, 그리고 정가운 세력들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거짓 선동에 불과했다. 친윤 가면 쓴 이 배신 세력들, 지금 친윤 가면 쓴 배신 세력들이 누굽니까? 홍준표, 김재원, 정강훈, 이 배신 세력들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나경원은 지금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죠. 왜 가만히 있을까요? 나경원은 이미 이것은 실패한 선동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지금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친윤 가면을 쓴 이 배신 세력들 홍준표, 김재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천하람, 이런 세력들이 지금 계속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람은 이준석 졸개죠. 마치 김여사 라인인 강기훈이가 게시판을 이렇게 조작을 했다. 한마디로 천하람은 국회에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기훈하고 게시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매한 국민들을 이렇게 계속 김건희 여사 라인이니까 마치 강기훈이가 게시판을 이렇게 운영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동을 그럴듯하게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거짓 선동으로 드러났으니까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만 믿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좌파 문재인 언론들과 김무성 배신 세력, 그리고 정가훈을 따르는 이 거짓 우파 유튜버들이 지어낸 거짓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김무성이 이준석을 내세워서 강혜경과 명태균의 싸움을 가정해서 좌파 호남 언론들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것, 이 모든 것들도 실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패로 들어가고 있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내용, 명태균을 내세워서 그리고 강혜경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자 했던 이준석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준석을 뒷조사하게 되면은 이준석과 김무성이가 어떤 정치 공작을 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로 이미 명태균 부인이 이준석과 김종인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명태균 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준석과 김종인이가 당신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한마디로 김종인과 이준석을 협박하고 나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명태균의 부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이가 만약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은 명태균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명태균과 이준석, 김종인 이 모든 세력들이 김무성 졸개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이 그동안에 정치 공작을 한 것들이 지금 검찰 조사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명태균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했죠. 결국 이준석이는 김무성의 오더를 받고 강혜경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해외에 출장을 살짝 갔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되나 회의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는데 그것도 안 먹히죠. 결국은 이준석은 경찰 조사만 앞두고 있는 것이고요. 명태균을 통해서 오히려 그동안에 김무성과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이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김종인이가 어떻게 거짓말을 시켰는지 모두가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자들은 명태균과 강혜경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검찰 조사를 받고 김무성은 스스로 자폭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재판은 이미 5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한마디로 좀 크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기는 노리지 않고요. 어차피 이재명이는 차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5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은 이재명이는 뭐 의원직 상실하고 5년 동안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차기 대선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포기하고 나서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을 분당시키지 않고 민주당을 그대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자기 후계자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허수아비 아바타를 만들어내서 차기 대선을 그 아바타를 내세워서 치르고 차기 대선은 이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져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려면은 차기 민주당에서 이재명 아바타를 내세워서 그렇게 해서 한동훈한테 패하는 것이죠. 패하고 나면은 민주당은 누가 잡고 있어요? 계속 이재명 친노 세력이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차차기를 노린다. 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이가 아바타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아바타로 김동연이가 혹시 자기가 시켜줄까 해서 이미 김동연이는 문재인을 아예 버려버리고 어제 이재명한테 붙어서 이재명 시장 민생 행보할 때 뒤에서 졸졸 따라다닌 게 바로 김동연입니다. 김동연이가 그렇다고 이재명이 아바타를 시켜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김동연이가 문재인 세력인데 이재명이가 김동연을 친노 아바타로 시켜주겠습니까? 시켜주지 않죠. 그냥 열심히 이용만 해먹고 김동연이는 그냥 버릴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재명이는 친노 아바타를 하나 내세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내세우면 안 되죠. 지금은 이재명이가 그래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자기는 무죄임을 주장해야만이 차차기에 나올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은 어차피 이재명이는 차기 대선에 못 나오니까 차차기를 노리려면 민주당을 완전히 이 호남 세력들을 민주당에서 완전히 말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임무가 이재명이한테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는 호남 세력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서 한동훈이는 민주당을 분당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은 이재명으로 인해서 문재인 세력을 완전히 호남 세력들을 퇴출시키는 것이죠. 결국은 한동훈이는 민주당의 친노 이재명 세력과 문재인 호남 세력을 갈라놓고 분당이 설사되지 않더라도 차기 대선은 한동훈이가 100%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이는 이재명을 이용해서 문재인 세력을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5일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문재인 심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것을 이미 누가 알고 있어요? 문재인 세력 국회의장 우원식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이가 최상병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치지 못하게 계속 언론 이슈를 이 최상병으로 또 끌고 가겠다 그런 뜻이 바로 우원식이의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지금은 이재명의 정직은 문재인 호남 세력이고 지금 호남 세력한테 이재명이는 살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장애 집회를 하기 싫더라도 장애 집회를 하면서 그러나 마이크도 잡지 않고 지금 어차피 문재인 세력들은 이재명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지고 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세력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들이 이재명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두고 보자 라고 계속 지금 이재명은 지금 한동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호남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분당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분당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는 분당을 하지 않고 민주당을 장악하는 것이 이재명한테는 가장 유리하죠. 자, 그렇게 하자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 세력을 민주당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가 문재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이용해서 문재인을 치는 것이죠. 자, 문재인을 치면은 그 문재인 졸개들은 자연히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지금 민주당을 분당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문재인 세력들을 완전히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동훈을 이용하는 것이고 한동훈이는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재명의 입장을 딱 보니까 제가 민주당에서 지금 호남 세력들한테 완전히 지금 쫓기고 있네라는 것을 한동훈이가 알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그렇다면은 내가 문재인 세력을 칠 테니까 니는 나를 도와야 돼 라고 하면은 이재명이는 무조건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는 이제 이재명이 1심 선고만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 세력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그때는 겉으로는 립서비스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어때요? 이재명이는 한동훈을 적극 돕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사구팽 한동훈이는 지금 사냥개를 이용해서 문재인 토끼를 사냥에 들어갑니다. 이제 25일 1심 선고만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 심판은 바로 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어때요? 결국 문재인 뇌물입니다. 문재인 뇌물만 물고 늘으시면은 이 좌파 세력들이 그동안에 가장 내세웠던 것이 뭐죠? 뇌물입니다. 뇌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니까 얘네들이 가장 약점은 뇌물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뇌물, 문다에 이미 3번 검찰 출두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숙이도 검찰 출두하라고 했는데 안 했죠. 이미 한 번 거부했습니다. 김정숙이도 한 2번 더 할 것입니다. 결국 문다의 참고인 조사 3번 검찰 출두를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김정숙이도 또 검찰 출두하라고 했는데 또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명분 쌓는 용이고요. 바로 문재인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결국 문재인이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뇌물이 가장 좋습니다. 문재인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선동해서 거짓 뇌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듯이 결국은 문재인도 그 뇌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제가 오래전에 예언 예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설 전후에서 문재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 예측을 해놨고요. 결국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끝나고 나면 문재인 뇌물 사건이 본격적으로 심판 들어갈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미 그 준비 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문다희가 3번 검찰 출두하라는 거 이미 명분 쌓기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김정숙이도 검찰 출두하라고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명분 쌓기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김정숙이 검찰 출두 일에 거부한 것 그리고 한두 번 더 하겠지요. 자,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회에서 다시 부결되고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결국은 12월이 들어가면은 문재인 심판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이재명 1심 선고도 끝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모두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12월 크리스마스는 문재인의 심판이 크리스마스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문재인 심판은 멈출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명분도 하나하나 다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다의 3번 검찰 출두 거부했고요. 김정숙도 이미 검찰 출두 1회 거부했습니다. 2번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12월쯤 되면은 문재인이는 바로 소환 들어가고 심판이 들어갑니다. 문재인이는 이제 내년 설이 오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예언 예측의 적중을 위해서 문재인의 시기는 하나하나 흐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